이겼다고? 됐어. 방금 급한 이겼어. 한타를 제대로 이겼나 보네. 자, 교재. 눌러 같은 거. 자리 앉고 14페이지. 문제 2번. 고대 2012학년도 모의고사 문제 한번 살펴보합시다. 이거 다 사실 요거는 고대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나중에 나오는 이제 회전세력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가에 관련된 함수 분석에서도 우리가 전에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구간 직선과 접선과의 관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을 거야. 네. 기억나 혹시? 2차 함수의 경우에 구간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평값 정리. 그치, 접선의 접점이 평값점이라기보다 그 구간의 경계점이지. 구간의 경계점의 x좌표의 산술평균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접선이 바로 그 구간 직선과 평값정리를 만족하는, 구간에 대한 평값정리를 만족하는 접점이다. 네. 그거 얘기한 적 있지? 네. 그게 여기서 또 나와. 그러니까 그 함수에 관한 2차 함수에 관한 그런 수학적 성질이 꽤 여러 문제에서 응용되니까 지난번에 잘 점검해 봤듯이 딱 보면은 그거 알고 문제 딱 봤는데 뭐다? 2차 함수다. 2차 함수인데 구간 직선 나오고 접선 관련돼서 나온다. 그럼 거의 그 산술평균에 관련되어진 구간에 대한 산술평균 관련되어진 그런 이제 문제의 풀이 과정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항상 끼어 들어간다. 그리고 뭐 평값 정리 그런 거 알게요. 이렇게 머리 띄워놓으면 훨씬 문제 풀어도 더 빨라질 거야. 알겠지? 네. 자, 요거 문제는 조금 빠르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제시문 가 2차 함수 fx 이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2차 함수에 그치? 네. 그래서 abc가 실수로 줘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래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 그림과 같다. 이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잡고 직선 ab와 평행이고 포물선 y 이퀄 fx에 접하는 직선 결국 평값 정리를 만족하는 접점을 얘기하는 거지. 네. 구간에 대해서는 직선이 두 직선 y 이퀄 x와 x 이퀄 x1과 x 이퀄 x2와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하자. 대신에 이제 문제 조건이 좀 까다롭게 줬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에 그냥 단순히 이 접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접점에 의해서 둘러싼 이 평행 사변형이 관련된 거야. 구간 직선과 접선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평행 사변형. 그 다음에 함수와 평행 사변형 사이의 면적 뭐 이런 것들. 네. 조금 이제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롭게 있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는 이 함수에서 무조건 여기는 이 접점은 어떤 좌표를 가지게 된다? 2분의 x1 플러스 x2. 그치? 네. 그거는 미리 알고 문제 다만 답안에다가 접점이 그렇게 되는 걸 그냥 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라도 언급해줘야 돼. 네. 실제 구하는 척 하면서. 자, 다음 함수 y 이퀄 gx의 그래프 제시문 나와. 그림 1-2와 같다. 직선 x 이퀄 r이 곡선 y 이퀄 gx와 만나는 점을 f x축과 만나는 점을 G라고 점 F를 G라고. 자, F, 여기서 GX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어 지금. 임의함수인 거야, 그렇지? 네. 임의함수와 GX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그 함수상의 어떤 점 F를 잡고 그 F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G라고 하고 그 좌표를 R이라고 하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 하자. 그 다음에 요 함수와 직선 사이에 끼인 영역을 x축과 함수와 x축 사이에 끼인 영역 x 이퀄 r 사이의 영역 이걸 갖다 우리가 s라고 하자. 그림 위에서처럼. 네. 자, 그리고 이때 영역 s와 직사각형 OEFG를 x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를 각각 A1과 A2라고 하자. 회전체 부피 계산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4번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고요. 1번 문제, 앞에 이제 1번 문제에 대해서 문제 1과 문제 1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점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그림 1-1에서 직선 AB와 곡선 Y 이퀄 FX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과 평행의 사변형 ABCD의 면적을 구하시오. 면적의 B를 구하시오. 자, Y 이퀄 FX로 둘러싸인 직선 AB와
y 이퀄 fx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 직선 AB와 y 이퀄 fx로 둘러싸인 요 면적과 어떤 면적? 평행 사변형의 면적. 요거는 이제 다루려 합니다. 네. 자, 평행 사변형의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함수의 면적은 사실 별거 아니야. 뭘 얻어내면 돼? 직선, 그치? 직선의 면적에서 뭘 빼주면 돼? fx 빼주면 면적 계산하면 되지? 예. 중간에 뭐 교차하는 데도 없고, 그치? 그냥 빼주면 돼. 그럼 그냥 적분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 평행 사변의 면적이야. 평행 사변. 이 평행 사변의 면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 AD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치, 여기 뭐 A, B 사이의 거리 계산하고, 그치? A, B 사이의 거리 계산하고 여기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B, C를 계산하거나 A, D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A, B가 밑변이면 AD, AB P가 BC예요. 사실 A, B를 구하면 A, D를 구하게 되면 A, D를 알면은 우리는 여기서 X 값에 차만 알면 되지? 네. 네. X2 마이너스 X1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A, B의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이거의 높이를 계산해야 되지. 예. 그거에 따라서 뭐 수학적인 방법은 좀 달라져요. 네. 만일 두 번째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B의 길이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야 되지 이거는. 네. 그렇지?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얻어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네. 이 접선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하고 거기에서 A에서 B까지의 거리 x2-x1 하고 fx1의 제곱 fx1-fx2의 제곱의 제곱근 합 피타고라스 정도의 계산을 써야 됩니다. 만일 AD를 먼저 계산하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AD를 계산 저희 접선의 A. 그래프를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크게 다시 어떻게? CD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CD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x1의 값을 대입한 다음에 x1의 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A fx1에서 거기에 y 값이랑 d의 y 값을 빼요. 그치? x 이퀄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얘가 fx 이퀄 gx라고 한다면 요 점에서는 결국 얘가 gx1이 될 테니까 gx1에 대해서 fx1에서 gx1을 빼서 요 길이 계산하면 되지? 그치? 네. 실제로 그렇게 해볼까? 아, 근데 문제는 아. 이제 그거 하려면 요거를 직접 해야 되는 게 문제지. 그치? y 이퀄 gx는 어떻게 구할까? 그냥 함수값의 평균이랑 그 두 개 x값의 평균의 함수값 함수값의 평균. 이랑 함수값의 평균은 어떤 점과 어떤 점의 함수값 평균? A, B FX. 점에 fx1이랑 요거? fx2의 평균값이랑 요거의 평균값 그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값 있잖아요. 여기 아니 그 그 위에 X1과 X2의 산술 평균에 해당하는 여기 A, B의 직선 위의 네. 점하고 AB의 직선 위의 점하고 그리고 FX 그래프 위의 점하고 fx 그래프 위의 점하고 그 차. 네 그거요. 요거의 차를 구한다? 네. 그래도 되겠네. 합리적. 그치? 어떻게 편할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있어 없어? 없어요. 상관없어. 여기 제한은 없으니까. 알겠지? 네. 가장 편할 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불편한 건 뭐냐면 요거의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계산하는 거야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계산하는 거. 왜냐면 이거 접선의 방정식 계산하려면은 이 어차피 2분의 x1 플러스 x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지? 네.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x1 플러스 x의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y 이퀄 이거. 이거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 또 뭘로? x 대신에 2분의 x1 2분의 x1 플러스 x2 넣어야 되거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y값 계산하고 또 뭐 두고 해야 돼? 그러면 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계산해야 되지? 네.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치? 얘는 기울기는 어차피 얘하고 똑같을 거니까는 뭐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2분의 x1 플러스 x 기울기는 이대로 쓰면 되고 네. 그치? 얘는 그치? 얘는 x 마이너스 얘가 아니지. 여기 지나면 안 되지. 2분의 x.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에 대해서 f의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요 AB의 직선을 이용해서 AB의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얘는 x1, 얘가 x1 플러스 x2지? 그렇지? 이런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1 대입해서 그렇지? 그래서 각각의 함수의 y값 뭐 어차피 함수 fx는 나와 있으니까 뭐 얘는 그냥 이거 대입하면 나오는 거고 사실은 x1 대입하면 얘 y값 나오는 거. 아니 여기다가도 뭘 대입해줘야 돼? 여기다가도 지금 2분의 x1 플러스 x2 대입해줘야 되지? 네. 그렇지? 그래서 f의 이 직선상에서 2분의 x1 플러스 x2에 대한 함수값 계산해서 여기서 이걸 빼야 되지? 여기서 이 차이를.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차이에다가 지금 그치 x2 마이너스 x1만 곱해주면 돼. 이거 계산식 틀리지 않게 잘 정리해줘. 또 아까 전과 같이 어떤 방식으로 점 AB 사이의 거리에다가 점과 직선의 방정식 써도 되지? 예. 직선의 방정식 뭐 요와 같이 만든다는 해가지고 그렇지? 예. 요 함수와의 요 점까지의 거리 차이를 있어야 돼. 근데 요거 이제 fx에 대한 계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거든. fx가 지금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꽤 까다로운 이제 조건이 되어질 수가 있어. 알겠지? 자,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한 번쯤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어서 다만 2차 함수에서의 접선의 구간 평값 정리를 만족하는 접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자 일단 직선 AB의 방정식 그림으로부터 기울기 A는 그림으로부터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지 그렇지? 2차 함수로서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일단 A가 0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자 직선 AB의 방정식 LX를 구해보게 되면 x2-x1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2분의 x1 플러스 x2에 대한 프라임으로 미분계수를 해도 돼. 알았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만약 알고 있다면. 그래서 x1과 fx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자, 두 번째는 직선 DC와 포물선이 접하는 점의 좌표. 사실은 이제 이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이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는 걸 지금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거,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야. 앞에서 보여준 거고. 그래서 뭐에 의해서 이거는? 평값 정리에 의해서. 그치? 바로 평값 정리 아니라 실제로 대입해서 평값 정리 대입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뭐하고? 성분 BC의 길이 계산할. 그치? 그림에서 성분 BC의 길이. 성분 BC의 길이는 결국 접점으로부터 성분 AB까지의 거리가 똑같지? 그치? 그래서 대신해서 여기서는 이제 BC의 길이를 갖다 계산해요. 왜냐면 여기에 함수 fx에다가 2분의 x1 플러스 x를 넣기가 귀찮은 거야. 그 계산이 귀찮아서 어디로 바꿔놓은 거야? BC 영역으로 BC로 옮겨놓은 거야. 그래서 L equal 길이 라지 L은 아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 그쵸? 2분의 x1 플러스 x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접선의 방정식에 대응된 함수값 접점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함수의 그냥 함수의 값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성분 AB 위에서 2분의 x1 플러스 x2의 점이 어딘지를 찾아낸 거고 그것에 대한 y값을 계산한 거고 얘는 함수에서 2분의 접점에 y좌표를 좀 구한 거지. 그치? 직접적인 대입하여서 계산하고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누군가 잠깐 얘기했었지.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게 돼? 당연히 그대로 x1과 fx1과 fx2에 대한 얘는 직선에 대한 점이기 때문에 네. 그치? 직선에 대한 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되면 평균값이야. 이 좌표가 어떤 x축상에서 어떤 좌표이기 때문에 x1과 x2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직선상에서 y값도 y값 함수값의 평균이다. 그럼 계산이 좀 편해지겠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대로 쓰고 그래서 정리해서 보게 되면 4분의 a의 x-x1의 제곱. 그냥 이거 구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 x-x1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x-x1. 평행사변형의 넓이. 사실 평행사변형 넓이 계산하는 게 까다로워서는 못해. 그래서 x2-x는 한 번 더 곱해주니까는 4분의 a의 x2-x1의 세제곱. 과정은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산의 결과는 간단하게 정리돼. 자, 그 다음에 직선과 곡선 사이 요거는 이제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해야겠지. 그치? 이걸 뭐 따로 계산해서 안 해도 뭐 식 따로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얻었지? 그치? 네.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함수 fx 빼가지고 그건 정적분을 바로 계산하면 돼. 실제 답안에서는 그 식 써서 해야 되는데 그건 단순한 적분 계산이기 때문에 뺀 거야. 네. 그리고 이미 아까 그냥 평행 4변형 구할 때 뭐에 대한 방정식 얻었어요? 직선 AB에 대한 방정식을 이미 계산했단 말이에요. 네. 알겠죠? 자, 여기에서 봐봐. 이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이건 이제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문항을 두고 기술적인 거. 이 문항의 구조를 잘 보면 사실은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지 평행 4변형 넓이만 계산하면 사실 상관이 없지. 그치? 네. 네. 그 x2-x1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y축상의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고 직선과 점과의 거리 관계 이용해서 해도 상관은 없거든? 네. 없는데 얘가 이 문제만 평행 4변형 문제만 냈으면 오히려 다양하게 풀 수 있지만은 얘는 거기다가 뭐 또 계산하라고 그러냐면 직선과 함 사이의 직선과 함 사이의 면적을 계산하게 해서 또 거기다가 그럼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뭘 계산해야만 해?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두 번째 문제를 위해서라도.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두 번째 요구사항을 그 직선과 곡선 사이의 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필요해. 네. 그러니까는 가능하면은 평행 4변형 면적 계산할 때에도 뭘 활용하는 게 좋아? 그치, 직선 AB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평행 4변형의 면적도 계산해 주는 게 좋겠지. 그치? 네. 그리고는 거꾸로 지금 그러면 x2-x1을 가로폭으로 해가지고 그 직선과 접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리란다. y값의 차만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로 계산하는 게 계산 문제는 훨씬 쉬워질 거야. 그치? 직선과 점과 계산 식승곡선은 그 자체가 복잡하니까. 자, 그거는 이제 뭐 원리라기보다는 요령이지. 이제 요구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간혹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가능하면은 중복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계산하는 게 서로 다른 식들을.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그 끼임 면적과 평행 4변형의 면적의 비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이거 면적비 쓰라고 그랬는데 면적비 안 쓰고 면적만 계산해놓고 그냥 끝내가지고 틀린 사람도 있네. 점수 바뀌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꼭 좀 복잡한 계산 문제들 끝날 때는 마지막에는 꼭 문제 요구사항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답변 마무리해라. 네. 알겠죠? 그럼 점수 많이 깎여요. 많이 깎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봐봐. 이 문제 풀고 마지막에 그 면적비로 안 쓰고 각각 따로따로 쓰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
내용은 틀리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 나만 그렇게 쓴다고 생각해. 그럴 때는 네. 나만 깎이는 거야. 네. 대부분은 제대로 쓰는데 간혹 그런 이제 그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결과물 문제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직접 쓰지 않아서 마지막에 점수 깎이는 경우가 없게.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 예. 자, 논제 2번. 제시문 나의 그림 1-2에서 모든 양의 실수 R에 대하여 OA equal A2. A1과 A2는 직사각형과 함수와 x 사이의 면적. 이 두 가지의 면적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직사각형의 면적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면적의 몇 배? 5배. 그치? 각각의 회전식인 회전체야. 회전체의 부피가 각각 5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정식의 조건을 준 거지. 부피에 대한 방정식의 조건. 자, 다항함수 y equal gx는 어떤 형태인지 설명하시오. 결국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그것을 부피 계산하고 하는 건 정말 기계적인 계산인데 마지막에 이런 조건 때문에 함수 gx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 함수 gx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문제야. 사실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돼? 면적 계산은 먼저 면적이란다. 최적 부피 계산 A1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식을 한번 불러볼 수 있겠어요? 회전체 적분해가지고 파이 파이의 그 인테그럴 0에서부터 어디까지? R R까지. fx의 제곱 x의 제곱 그치. fx인데 fx가 처음 f의 y좌표는 뭐 따라 있지 않으니까 fr이죠? gr이죠. gr. 그래 안 그래? GX 아니야? 어차피 r이 주어져 있으니까 r. gx. 그치? 제로부터 r까지. 그래서 gx. 파이 gx의 뭐? GX 제곱. 제곱 파이 r 제곱. 그리고 dx. 그치? 이렇게 되겠죠? 네 예 맞나? 예. gx가 아니라 이건 gr이지. gx GX 아니에요? r이 범위고 x가 A1이 지금 저기 사각형의 회전체 아니야? 사각형이 아니라 함수구나 얘가. 얘는 gx래요. 그다음에 A2는 사각형의 면적이죠?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거. 이때는 파이의 제로부터 r까지. GR 이때는 이제 gr이 되겠지, 그치? 네 gr이 그래서 gr의 제곱에 dx. 그리고 얘 5배가 이것의 A1의 5배가 요거가 같다. 그래서 이런 적분식 즉 여기다가 5배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는 식이 그냥 하나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냥 GR 어차피 상수니까, 그렇죠? 상수에 대한 x 적분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나오는데, 여하튼 얘는 A2는 어떻게 되겠어? A2. 파이 GR 제곱 그쵸. 파이 GR 제곱이 되겠네. 파이 R 제곱에다가 파이 R 제곱, 파이 GR의 제곱에 R. 그치? 네, 그렇게. 이건 뭐 기둥부피 계산해서 그냥 암산도 나오니까. 원기둥이니까 쉽게 얘기해요. 원기둥. 근데 하여튼 적분식 풀면 어떻게 돼요? 파이 GR의 제곱에 곱하기 r X의 제로부터 R까지. 그래서 파이 R, GR의 제곱. 근데 문제는 있지? 예. 얘는 저 GX 때문에 적분이 잘 안 돼.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GX를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GX. 문제에서 쓰라는 대로 해야지. 선생님 이거 힌트 고대에서 준 거예요? 응? 힌트 고려대에서 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시험 문제 주는 거야. 그냥 주면 학생들이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이거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힌트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있대? 여기 힌트는 다른 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회전수 적분 공식 이렇게 주는 거야. 알겠지? 회전체 이렇게 부피 공식 주면은 교육과정 바뀌어도 해도 돼요. 상관없어. 낼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거 적분 계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이렇게 되면. 그래 안 그래? 공식 주고 거기다 대입해서 부피 구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힌트로 썼지만요. 아마도 실제 문제에서는 제시문에다 그냥 이거 써놓고 회전체 이런 대충 이런 회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그냥 써주면 끝낸다. 그럼 문제에다는 계산만 하게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원리 밝히라 막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고 계산해라. 그럴 땐 계산에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원리 밝히라고 교과가 이잖아. 교과가 얘를 날아가 버려. 네. 네. 저기 왜 GR 제곱이에요? 어디가? 직사각형의 넓이. GR. 높이가 사각형의 높이가 지금 회전시켰을 때 반지름이 되잖아. 아, 네. 근데 사각형의 높이가 지금 GR이지? 네. 구간이 여기서 R까지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아, 맞네. 점 F의 Y좌표에 해당하는 게 GR이니까. 됐지? 근데 왜 위에는 X예요? 위에는 요거는 함수 GX를 요걸로 회전시키는 거야, 얘는. 네. 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그 X 값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지. 반지름. 네. 이제 이해됐지? 네. 아직 뭐 회전체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뭐 가사도 충분히. 네. 자, 그러면 봐봐.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얘 풀 수 있는 또 다른 힌트가 없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 이대로는 이거 GX를 알아낼 가능성이 있어 없어?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다. 우리가 안 쓴 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쓴 힌트가. 이 함수 GX는 어떤 점을 지난다? 0,0. 그렇지, 0,0을 지난다. 그림의 함수라고 문제 줬기 때문에 알았지? 네. 그림의 함수 0,0을 지난다. 전에 아마 그 문제 풀다가 한번 보고 안 쓴 거 한 번 있었지, 그렇지? 응? 그럼 비슷한 똑같은 고대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0,0을 지나고 또 하나는 얘가 함수 GX는 무슨 함수다? 어떤 함수다? 뭐 증가함수는 증가함수고. 다항함수다. 그쵸, 다함수. 땡. 오, 다함수기 때문에 일반화된 뭐 특수함수는 생각할 필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다항함수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모든 다항함수를. AN의 그쵸. 거기 힌트에 나와 있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요령 하나 알려주는 거야. 뭐 요령이란 것도 없지만 AN의 X의 N제곱 플러스 A의 N-1의 X의 N-1제곱으로 일반화시켜서 쓸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네. 그치? A의 1의 X 그 다음 플러스 A 제곱까지 GX는 이렇게 GX를 써서 적분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네. 적분하고 적분 결과까지 가능해. 그리고 얘가 뭘 지나야 돼? 0,0을 지나야 돼. 따라서 A 제로는 얼마다? 0. 0이다. 힌트를 사용해가지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얘는 이미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저거 적분해가지고. 자, 얘를 적분해보자. 인테그럴 A0에서 R까지 GX의 제곱의 DX. 요거 적분 가능해? 일단 GX부터 문제지. GX 쫙 풀어버려야 돼. 그치? 근데 GX를 쫙 풀어서 얘를 다항식으로 해서 뭔가 했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서술해서 쓰기에는 너무 복잡해. 그쵸? 네. 그래서 GX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이걸 제곱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AN의 X의 N 플러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정리할 때 요령이야. 다른 거보다 A의 1의 X 곱하기 A의 N의 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A의 1의 X까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것들을 짝지어서 다 1대1로 다 그 상대시켜가지고 다 곱해서 항들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이항법칙. 여기서 우리는 n차의 어떤 x의 m제곱에 관한 곱의 일반적 특성이 어떠하지만 하나 끄집어내면 나머지도 다 일반화해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뭘 끄집어내자? n번째 항을 끄집어내자. n보다 작은 x의 m제곱을 끄집어내자. 여기서는 a의 n의 x의 n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그치? 그럼 일반적으로 이것의 곱에 의한 항이 몇 개 나와? 곱에 의한 항이 여기도 a n의 x의 n제곱 있겠지? 그치? 네. 여기도 a n의 x의 n제곱 있을 거 아니야? 네. 여기서도 a의 m의 x의 m제곱 있을 테니까 네. 나중에 2배만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곱할 때는 네. 이항 정리에서 비슷하게 나온 거야? 응? 이렇게 해서 되죠. 그러면 결국
A의 M의 X의 A의 N, X의 N 플러스 M의 몇 배? 2배가 되는 항이 어딘가에서 튀어나올 거다. 얘를 접근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지? 네. 그 하나를 뽑아서 뭐하고 비교하자? 여기하고 비교해보자. 여기요. 얘는 어떻게 될 테니까? 파이 R에 마찬가지로 얘도 n번째 계산하면 되겠지. 중간에 가다가 A의 M에 A의